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랑 계속 볼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주짓수를 위한 호흡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세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전에 세션을 보고 이번에 다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저랑 아마 끝까지 같이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 몸을 알기 위한 테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볼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바디 옥시전 레벨 테스트, 뭐 이런 이게 약자인데요. 우리 호흡 훈련의 척도가 돼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이렇게 하잖아요. 평소에 코로 호흡하고 복식 호흡. 편하게 쉬다가 안정이 됐을 때 날숨 뱉고 숨을 멈추는 거예요. 코를 잡고 멈췄다가 그럼 시간이 지나겠죠. 뭔가 좀 답답해 싶을 때 놓고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재는 건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참다가 너무 참아서 이러면 안 되고, 참다가도 되게 침착하게 숨을 마실 수 있을 때, 그 이제 첫 번째 신호에 되게 민감하게 시간을 재보는 건데, 요거를 한번 재보시고 이제 본인의 볼트 테스트 시간 몇 초인지 그걸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게 세션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요거를 책정하고 난 다음에 요 시간을 늘리는 방법들을 좀 볼 거거든요. 우리 그레이시에서 하는 호흡들, 그것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호흡하세요 하면 끝,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방법은 있지만 이제 주짓수를 수련을 함에 있어서 적합한 몸의 조건을 만드는 호흡 트레이닝을 일상생활 속에 계속 녹이는 거예요. 주짓수를 하면서도 녹이고, 그냥 길 가면서도 녹이고, 그냥 휴식할 때도 녹이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몸이 주짓수를 하기 적합한 상태로 되고, 우리가 가진 체력을 좀 극대화시켜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볼트 테스트를 한번 해서 시간을 한번 책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마시고 싶다라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보통 산소가 부족해서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체내 이산화탄소가 올라갈 때 그때 뇌에서 야 마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보통은 코호흡도 잘 안 하시고 복식 횡격막도 잘 안 쓰시고, 대체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호흡이 되게 가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체내에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마셔 이렇게. 그래서 이 민감도를 낮추면 훈련을 통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되게 낮은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 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죠. 장비 없이 다이빙해서 오래 막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산화탄소 민감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체내 이산화탄소가 숨을 안 쉬어서 올라가도 괜찮아. 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짓수를 하면서도 가끔 호흡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호흡이 빨라질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쓰고 버리는 것, 그냥 노폐물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이제 기도도 확장되고 이제 혈관도 팽창이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셔서 산소가 이제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피에 이제 결합이 되잖아요. 그 결합된 산소가 세포에 전달하려면 분리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같이 있어야 이게 산소를 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체내 이산화탄소가 낮아버리면 이 피가 산소를 머금고는 있는데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나눠주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올려놓고 산소를 마셔야 흡수된 산소가 피를 통해서 뇌, 근육, 이 몸 전체로 이제 잘 퍼지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민감도를 낮추는 가장 간단한 웜업 하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바르게 앉아서요, 평소처럼 호흡을 해요. 그전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길게 천천히 뱉는 연습을 하시다가 지금 이 훈련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뱉고 난 다음 코를 잡고 5초 동안 숨을 멈추고 부드럽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CO2를 살짝 올렸다가 뇌에서 할 때 괜찮아, 살짝 올렸다가 하면 괜찮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잠깐 신호를 줬다가 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하시다가 이걸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호흡을 하고 뱉고 멈추고, 또 3번 정도 호흡하고 뱉고 멈추고, 네, 5초 동안요. 그걸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뭐 스파링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급하게 호흡할 필요 없어. 이산화탄소 올라가도 너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잠깐 각인을 시키고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요 중간에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지럽거나 그러면 절대로 이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평상시 호흡대로 편하게 그냥 호흡을 하셔야 되고, 몸의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안전한 공간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좀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이산화탄소 민감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냐면, 요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주의사항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호흡할 때 평범한 호흡 있죠. 네, 요렇게요. 제가 조금 빨리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100%의 보통 숨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80%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80%만 마시고 80% 뱉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체 폭에서 조금만 이 폭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거의 코에서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80%만요. 그리고 뱉을 때도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소리도 안 날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한 5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건 가늘게 숨을 쉬고 부드럽게 그리고 얕게 길게 호흡을 가져갈수록 이산화탄소 민감도를 굉장히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요거를 하실 때도 어지럽거나 또는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이제 반응을 굉장히 보면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힉슨처럼 호흡하겠어.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냥 평범한 레벨에서 한 단계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랑 계속 볼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습했던 트레이닝 방법 2가지죠.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느낌이나 이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 연습을 하고 제가 다음 세션에서 한 번 더 다른 또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걸 이제 차근 올라가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우리 힉슨 그레이시처럼 한번 호흡해보는 날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럼 다음 세션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